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 창업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성공 확률이 높으신지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교육도 받으시고요. 또 많은 질문도 하시면서 이 분야의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구매대행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구매대행 사업 분야에서 솔루션을 판매하고 또 고객분들의 업무적인 그리고 요청들을 듣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는 또 관점을 고객분들께 또 공유해 드리면서요. 약간 생각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비즈니스가 협력 관계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도 사실은 우리 고객사 셀러분들께서 하시는 롤이 있고요. 또 하실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실 수 없는 분야는 협력을 하면서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협력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식당을 통해서 조금 개론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좌측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바닷가에 있는 식당입니다. 물론 찻집 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간단한 해산물 같은 것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을왕리 쪽에 놀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아주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바닷가에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더 좋은 재료를 갖고 더 좋은 요리를 해줄 수 있다. 뭐 조개구이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뭐 바닷가에서 잡아온 새우라고 하시면서 왕새우 구이가 맛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KFC를 보시면 KFC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닭을 키우신다거나 낚시를 해오진 않으실 거잖아요. 분업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재료들을 매뉴얼대로 튀기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키우는 과정, 잡는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KFC는 고도로 분업화 협력화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옆에 있는 바닷가 식당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단순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구매 대행도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구매 대행 창업 방법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 셀러분들께서 돈을 보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요. 뒤에서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바로 윈윈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들을 다른 분들이 해 주심으로써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구조의 예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겠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클랜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국 구매 대행을 다 해준다는 서비스를 전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상품을 업로드만 하면 된다거나 주문서만 작성해 주시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드리는 경우는 2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그분들이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수익을 주지? 라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쿠팡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곳에는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이건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창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로 열 수 있는 쿠팡의 계정과 스마트 스토어의 계정 같은 것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무한정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쿠팡의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이분들한테 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쿠팡 계정의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타오바오 상품 중에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을 골라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정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한번 골라놓은 곳에서 또 골라서 상품을 올리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만드신 쿠팡 계정의 상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뭐 역할들은 많지 않으세요. 많은 상품을 골라놨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골라서 올리시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 해주는 정도의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들께서 구매도 하시고 그 제품을 잘 중국에서 받으셔가지고요. 고객분들한테 배송시켜주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배송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셔야만 물량이 많을수록 운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방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셀러분들께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업체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거래 상황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세무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든다면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배우게 되는 경험이라든가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공해 주신 그런 쿠팡 계정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재고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없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에 고객분들에게 좀 항의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운영하고 계신 그 쿠팡 사이트의 신뢰도가 또는 오픈마켓 사이트의 신뢰도가 조금 관리가 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다 잘 해주신다고 하면 좋긴 한데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영상도 많이 올리고 강의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정말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지만요. 뭐 업무를 배우신다거나 큰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고 소소한 이제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부업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소싱과 구매 대행을 병행하시는 경우에요. 구매 대행도 하면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 발견되면요. 그것을 일정 부분 수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입니다. 구매 대행을 하실 때 해외에서 선사입을 해놓고 보내게 되면 그것은 목록 통관 기준도 되지 않고요. 구매 대행 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선사입 부분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행 수입은 병행 수입대로 도소매로 판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구매 대행은 반드시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직접 그 시점에 사서
보내드려야만 구매 대행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미국 현지 법인과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어떤 시민권자분이겠죠. 미국 그 국적을 가지신 분이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사서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구매 대행 조건을 다 성립하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선사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그분은 실제적인 배송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과정이 되는데 비즈니스적인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것까지 구매 대행이 아니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사입은 문제가 되지만요. 해외 현지 사이트와 협력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6PM이나 노드스트롬이나 이런 대형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기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도 쉽지가 않거든요. 작은 기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시는 경우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과 목록 통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해외 사이트와의 온라인 거래와 또 즉시 그 구매 시점의 카드 결제와 배송 등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가 협력하는 동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한국에서 구매대행 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 행동은 전혀 되지 않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 업체와의 온라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분은. 그런 사이트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그런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소싱도 병행 수입도 하면서요. 사업자는 따로 있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동 등록 솔루션을 이런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을 찾아내셔가지고요. 그 제품을 중국에서 또 실제로 또 제조를 해서 병행 수입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아마 일반적인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대행의 비중보다는요. 해외 소싱을 중심으로 하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EU 시장이라든가 광저우 시장이라든가 많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중국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도매 상품을 살펴보신다거나 아니면 좋은 제조사를 발견하셔가지고요. 그 제조사와 직접 제품 거래를 하시거나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외 소싱을 진행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작 비용과 또 재고 비용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중국에서 폴 프랑크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도 잘 진행을 하셨고 한국에 그 여러 중국에서 제조한 스포츠 의류 상품을 100개 가까이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낼 정도로 성공을 하셨다가요. 자금 문제가 생겨서 정말 많은 재고 때문에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자금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 소싱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실 때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도 자금적인 문제,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시장이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품목들이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지속적인 인기를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욕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시고요.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셔서 큰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 중심으로 구매 대행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오바오라든가 티몰, 1688 알리바바 등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배대지 업체를 중간에 끼고요. 또 3PL 창고를 두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병행 수입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제품만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일본 제품만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 중국 제품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일본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 일본풍의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사카나 동경에 물류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제품을 사게 되면 그곳에 계신 우리 배대지 업체 분들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한국으로 통관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 셀러분들께서도 일본 제품을 크롤링 해와서 라쿠텐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곳에서 크롤링을 해와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일본 제품 구매 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동 그 안전법하고요, 정기인정법, 전파인정법 등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으신 게 맞고요. 또 중국에서 타오바오 제품과 아마존 제품이 80% 정도 겹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중국에서 배로 물건이 오게 되면 아주 싸게 올 수 있고 또 이 미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유럽 제품 구매 대행이 이전에는 주류였지만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유럽 제품 구매 대행은 또 이런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제품도 배송이 2주 만에 거의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요. 중국 제품은 아직도 배송도 느리고 또 중간에 분실이 된다거나 가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유럽 제품들은 제품 자체가 가품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그렇게 가품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제품 구매 대행을 하실 거면 잘 알려져 있는 인기 사이트에서 제품을 크롤링 해와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존만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와 사이트에서 제품을 올려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판매를 아직 안 하고 계신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든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를 잘 찾으셔가지고요. 한국에 적극 소개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홍보 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픈마켓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된 상품 전문 오픈마켓 이렇게 열어놓고요. 그곳에 상품을 올리면 네이버에 잘 노출이 된다거나 오픈마켓에 있는 그 상품이 여러 마켓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오픈마켓과 또 대형 오픈마켓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이 네이버 같은 곳에서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면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가 잘 일어난다고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제적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오픈마켓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등록 개념으로 해야만 되고요. 어느 정도 상품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어떤 선택 조건 같은 것이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지만요.
이것도 이제 마켓의 어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마켓의 어떤 통제를 많이 받게 되는 좀 자율성이 역으로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고요. 예, 이런 오픈 마켓에 상품을 올려서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시도해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자체가 예, 네이버의 부스팅 스코어라고 해가지고요. 신뢰성이 높은 셀러이기 때문에 이런 셀러분들이 올린 제품들은 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메리트이고요. 그 액면 그대로 예, 믿으시기보다는 모든 비즈니스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저희 이제 정민소프트처럼 기술업체가 상품 등록 또 재고 업데이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예, 넓은 바다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을 가지고 상품을 다양한 해외몰에서부터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샵링크라든가 플레이오토, 사방넷, 지브리지와 같은 오픈마켓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오픈마켓에 이렇게 연결이 보통 200군데 정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자유롭게 올리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상품 해외 사이트를 추가를 하면서 또 오픈마켓 솔루션 업체나 배대지 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내가 협력할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여러 해외 사이트에서 찾고 등록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상품을 많이 보게 되시고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수집을 해서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에서 예, 오픈마켓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품 수를 풀로 채우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민소프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상품 등록 솔루션을 가지고요. 해외 사이트에서 아마존에서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또 배대지 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배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협력을 하시는 그런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상품 등록 솔루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브리지, 샵링크, 사방넷, 플레이오토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자사몰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24라든가 고도몰을 여시면 샵링크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런 자사몰 플랫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몰도 운영하기를 원하시면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몰은 마케팅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업체인 저희 정민소프트의 상품 등록 솔루션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수집해서 대량의 상품을 만드신 다음에요. 그것을 가지고 통합 오픈마켓과 또 자사몰 솔루션 등의 상품을 올리면서 그 상품을 이용해서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든가 다양한 쿠팡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도 상품을 많이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배대지라든가 또 교육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 업체를 협력사를 선정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또 배대지 업체나 솔루션 업체와 협력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솔루션의 장단점을 파악해 가면서요,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온라인 창업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베이스를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민소프트 자동상품 등록 솔루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3,000개 이상의 해외 사이트가 현재 분석이 되어 있고, 이 사이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3,000개까지 되진 않습니다. 5, 600개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해외 사이트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상품을 주로 가져오시는 국내 사이트나 도매 사이트가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오픈마켓은 여러 곳의 메이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마켓 솔루션 회사와는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쓰고 계신 경험 있으신 그런 오픈마켓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요. 또 다른 솔루션을 쓰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24몰과 고도몰과 같은 자사몰 플랫폼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몰 베이스로 해서 구매 대행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함께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동상품 등록 솔루션은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상품을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수집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이라든가 또 옵션의 품절, 상품 자체의 품절 이런 상황들을 하루에 한두 번씩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서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유효성이 높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